찾았니? 네. 맞아? 자, 명제 증명. 이 증명이라는 건 두 가지로는 아니거든. 수학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직접 증명이 있어. 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그냥 너네가 알다시피 그냥 어떠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다. 그 증명하는 거 예전에 했었지. 그런 것처럼 그냥 쉽게 증명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근의 공식이 어떻게 나왔어? 완전제곱 묶어가면서 했었지. 뭐 그런 것들 증명. 그런 걸 직접적으로 증명한다 해서 직접 증명이라고 해.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 알고만 있어. 오늘 할 거는 간접 증명을 할 거야. 간접 증명. 수학에서 간접 증명하는 건 고등 수학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할 이 귀류법이라는 걸 할 거고 귀류법이야. 귀류법. 그리고 귀납법이라고 수학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귀납법은 나중에 대수 파트에서 할 거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공통수학 2 지나가면 요걸 할 거야. 물론 여기 입안에 남아있다면 나랑 하겠지. 오늘 할 건 이 귀류법을 할 거야. 알겠지? 귀류법은 뜻부터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명제를 배웠어. 조건 두 개로 만드는 명제를 배웠지. 두 조건으로 만드는 명제. 뭘로 배웠어? P이면 Q이다. 그렇지. Q이다로 배웠어. 이걸 한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요 Q를 결론이라고 해. 알겠지?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두 조건을 이루어준 명제에서 앞에 있는 P면 Q이다. 그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귀류법이란 무엇이냐면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뭘 보일 거냐면 이 가정의 모순임을 보일 거야. 알겠지?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의 모순임을 보이면 그 명제는 참인 거야. 알겠지? 결론을 부정했는데 가정의 모순이 생기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인 거야. 이해되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해줄게. 그때 이 귀류법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귀류법 안에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벤 다이그램을 그려볼게. 간접 증명하는 귀류법 안에는 어떠한 이상한 이거 봐봐. 결론을 부정. P면 Q이다래.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었어?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지. 근데 이게 뭐야? 가정이면 결론이란데 이건 결론의 부정이지. 맞아? 그래서 귀류법 안에는 이 대우법이라는 것도 있어. 대우법. 대우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우 뭐야?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인 not Q면 not P이다. 그 대우를 증명해서 참임을 보여서 P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이는 걸 대우법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첫 번째 이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재유야, 네. 너가 지금 최근에 점수가 안 나오고 못하는 이유 딱 하나야. 집중을 너무 못해. 필기구를 찾고 있는데. 지금 필기할 게 뭐가 있니? 책에다 써 있는데 지금 필기한 사람 있니 지금? 핑계는 엎드려. 아니요. 아 진짜 부모님 상황 말씀 들어가지고 체벌동에서 한번 써야지. 어우 진짜. 그 귀류법 안에 대우법이 있어서 그 대우법까지 선생님이 증명한 거 알려줄 거야. 이 귀류법 안에 뭐가 있다? 이 안에 대우법도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증명을 해줄게. 첫 번째, 이 귀류법보다 쉬운 게 대우법이니까 그거 먼저 증명을 해줄게. 지금 124페이지에 간접 증명법의 필수 문제 7번 봐봐.
필수문제 7번에 뭘 할 거냐면 1번을 할 겁니다. 1번. 1번 한번 읽어볼게.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자연수 n이야. 자연수 n. 이 자연수 n이라는 건 부정을 때려도 바뀌진 않는다. 알겠지? 자연수 n이라고 주어줬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제곱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면 뭐래? n도 홀수이다. n도 홀수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뭐 가지고? 대우법 가지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거 대전제야. 바뀌지 않아? 가정이면 결론이다지. 맞아? 그러면 그거의 대우는 뭐야? 낫퀴면 낫피이다지? 맞아? 그럼 써볼게. 요거에 대우를 먼저 써보겠어. 대우를 먼저 쓰면 자연수에는 동일해. 뭐야? n이 홀수가 아닌 건 뭐라 그러니? 짝수. 홀수가 아닌 건 짝수라 그러지? n이 짝수거든요. 짝수이면 뭐라? n제곱도 홀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짝수이다. 이것만 증명하면 이 위에 있는 명제는 참이겠지. 이렇게 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해. 알겠지? 내가 말했잖아. 어떤 명제가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게 어려우면 뭘로 하면 된다? 대우를 참임을 증명하면 된다. 그 대우가 참이면 그 명제도 참이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 알겠지? 해볼게 그러면. 자, n이 짝수래. n이 짝수면 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니? 네. 2a야. 그러면 n제곱을 한번 해볼게. n제곱은 뭐가 되니? 4이지고 4a제곱이지. 요거는 2 곱하기 2a제곱이니까 짝수. 맞아?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 짝수. 짝수라고 말할 수 있지. 지금 n이 짝수였더니 n제곱도 짝수지. 맞아? 그럼 이거는 참이겠네. 그래서 그 대우인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있던 명제도 참입니다 라고 푸는 게 대우법이야. 대우법은 쉽지? 이해되니? T면 Q이다의 대우 배웠잖아. 역과 대우 배웠지. 부정도 배웠고 역도 배웠고 대우도 배웠어. 알겠니? 그래서 대우법 쉽게 배웠어. 근데 요거는 쉬워. 대우법은 P면 Q이다의 대우를 구해서 그냥 구하면 돼. 역 구하고 대우 구하는 거 우리 했었으니까. 근데 어려운 게 귀류법이야. 귀류법. 자, 2번 봐봐. 귀류법을 이용하여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가 루트 2는 우리가 무리수인 거 알잖아. 유리수가 아닌 거 참인 거 알고 있지. 그런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게.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해야 돼. 결론은 유리수가 아니다잖아. 맞아?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되니? 루트 2는 유리수이다지. 결론을 부정했어. 맞아? 이해됐어?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루트 2는 이 a분의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지. 맞니? 맞아? 그럼 루트 2라는 건 양수니까 요거 a분의 b, a는 0이 아닌 자연수일 거고 b도 자연수겠지. 맞아? 그래서 요때 a랑 b는 그냥 자연수라고 할게. b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루트는 0이 아니잖아. a도 0이 안 되고 b도 0이 안 되니까 a, b는 자연수라고 줄게.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양변에 a를 곱해봐. 그럼 루트 b는 루트 2a지. 지금 봐봐. 루트는 유리사이다. 유리수이다. 선생님 이거 방금 뭐 했어? 결론을 부정. 부정했지. 선생님이 요거 한 단계가 결론을 부정한 거야. 결론을 부정했어. 그런 다음에 가정의 모순이 생기면 되는 거야. 요게 지금 A랑 B는 자연수고 자연수인 기하분수지. 그냥 서로 수라고 할게. 맞아? 그러면 여기는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생기는 거야. 요거
요거에 지금 모순이 생김을 보일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볼게. b는 루트 2a야. 좀 듣기 어렵지? 그냥 편하게 들어. 영상 제쪽에서 올려줄 거고. 자, b는 루트 2a야. 양면 제곱해봐. b제곱은 뭐야? 2 a제곱이지. 아니? 그러면 b제곱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짝수라고 말할 수 있지. 맞니?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안 했지만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요거를 짝수라고 해볼게. 아, 요걸로 풀지 말까. 그럼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요거에 대우법을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해볼게. 또 한 번 더. 이거랑 별개다 얘들아. 똑같아. 그러면 요거의 대우는 뭐야? 대우 자연수 n에서 n이 홀수이면이지? 홀수이면 n제곱도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니까 n제곱도 홀수이다. 맞아? 그러면 요거를 대우를 구했으니까 참여를 증명해볼게.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은 2b 플러스 1이라고 줄게. 그러면 n제곱은 뭐가 되니? n제곱은 4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1이지. 맞니? 그럼 요거 2로 묶어봐. 2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여기는 건 짝수인데 거기에 1을 더해봐. 홀수지. 맞니? 그럼 요것도 홀수. 요것도 홀수지. 맞아? 그럼 여기는 이 명제가 참이니까 요 명제도 참임을 적용한 거야. 넘어와서 b제곱이 짝수래. 그럼 b도 뭐야? 짝수. 짝수지. 맞아? 그럼 b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b를 2k 이렇게 줄 수 있겠지? 맞니? 그럼 이 b를 2k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2a 제곱은 2k를 여기다 대입하면 4k 제곱이 되고, 아니? 이때 이 k는 자연수야. 그러면 요거 a 제곱은 2k 제곱이 되면서 a 제곱은 2k 제곱이래. 그럼 a 제곱은 뭐라는 소리야? 짝수. 짝수지. 아니? 그러면 a도 뭐겠어? 짝수. a도 짝수라는 소리야. 맞지? 근데 봐봐. a도 짝수고 b도 짝수야. 그럼 서로서야 아니야? 아니죠. 서로서가 아닌 거야. 그러면 가정, 지금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겼지.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인 거야. 알겠니? 됐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기면 참인 거라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인 거야. 알겠지? 루트 2는 무리수잖아. 무리수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얘들아. 알겠니? 요게 오늘 첫 번째 배운 간접 증명. 귀류법 배웠고 배우법 배웠어. 들을만하니? 신박하다. 들을만하지? 넘어가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거야. 지웁니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명제를 증명했잖아. 뭔 소리야? 하나 시선 날려. P이면 Q이다 명제 증명했잖아 지금. 아니 이게 스포츠 하고 절대부등식이에요. 싶어. 응? 절대부등식. 응. 자 와봐. 이번에도 뭐가 있냐면 너네 이게 쉽게 말해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부등식부터 볼게. 예전에 쌤한테 부등식 배웠을 때 부등식은 두 가지로 배웠던 거 기억나니? 처음에 등식이라는 거 배웠었지. 등식은 뭐랑 뭐로 나냐? 방정식. 특정한 x값에만 등호가 성립하는 방정식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거 배웠었지. 부등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나니? 부등식도 똑같아 얘들아. 오늘 배울 건 부등식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오늘 배울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근데 너네는 이제 나한테 오래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절대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 기억이 날 거야.
조건 부등식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특정한 조건, 어떠한 특정한 범위에서만 부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야. x가 2보다 큰 수에서만 부등호가 성립을 하지. 만일 특정한 x값, 조건, 어떠한 범위, 어떠한 조건에서만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런 걸 조건 부등식, 우리가 중등수학까지 배웠던 걸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쉽게 말하면 한 등식이랑 비슷하겠지. 맞아? x는 실수래, 허수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네. 이거 봐봐. x에서 어떤 값을 넣더라도 부등호 성립하니? 네. 하지. 왜? x제곱은 0 이상. 항상 0보다 크나 같거든. 왜냐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은 거 우리 알아. 맞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플러스 1하면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럼 모든 x, 지금 x는 실수라고 주어졌고 모든 x에 대해서 부등호가 성립을 하지. 이런 거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 알겠지? 됐니? 그래서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을 총 3가지 나눠서 할 거야. 증명하는 방법을, 절대 부등식에 대한 증명 방법을 총 3가지로 할 거야. 첫 번째는 뭐로 할 거냐면 실수의 대소비분, 대소비분. 두 번째는 방금 했던 절대 부등식 관한 거, 절대 부등식. 세 번째는 오늘 제일 중요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있어. 산술기하 평균. 처음 들어볼 거야. 정말 많이 나와.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정말 많이 응용해서 풀었어. 알겠지? 처음 배우는 걸 거야. 나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들어봤다. 처음. 자, 첫 번째. 실수의 대소 비교는 쌤한테 미리 한번 들었었어. 첫 번째, 실수의 대소 비교 보자. 실수의 대소 비교. 실수, 예를 들면 루트 3과 뭐 이런 거 해볼게. 3과 2가 뭐가 더 커? 3은 더 큰 거 우리가 알잖아. 근데 그 비교를 우리가 원래 어떻게 썼냐면 뺐더니 이거 0보다 크지. 1이니까. 맞아? 그래서 3은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빼서 정리하는 걸로 우리는 대소비교를 원래 해. 그래서 실수의 대소비교는 첫 번째 뭘로 할 거냐면 뺀다. 알겠지? 뺄 수 있을 경우에 그냥 빼서 0보다 큼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맞지? 뺄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제곱해서 빼면 돼. 제곱해서 뺀다. 어떤 실수 두 개가 뭐가 더 큰지를 알고 싶으면 제곱해서 빼면 돼. 알겠니? 예를 들면 루트 3과 루트 5가 있어. 우리는 뭐가 더 큰지 알지만 계산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제곱해서 뺀다. 요거 제곱해. 요거 제곱해. 뺐더니 2지. 마이너스 2지. 0보다 작지. 그래서 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서 루트가 더 큽니다.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니? 됐어? 근데 봐봐. 요건 되는데 만약에 요거 될까? 안 되지. 제곱해. 뭐가 더 커? 요게 더 커. 그리고 말할 수 있어 이러고? 절대 안 돼. 없지.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제곱해서 뺄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알겠지? 예를 들면 뭐 제곱해서 이렇게 뺄 거야. 이렇게 뺄 거야. 그러면 이 A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지? 이 조건이 붙습니다. 제곱해서 뺄 때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붙어. 맞지?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비슷한데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어. 1과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3에 20제곱이 있고 2에 30제곱이 있어. 이거 엄청나게 큰 수지. 이것도 엄청나게 큰 수야. 계산기 때려봐가지고 우리가 뭐가 더 큰지 증명할 거야? 아니지.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썼어? 나누어서 증명하면 돼. 아니면 지수를 10으로 맞춰도 되지만 나누어서 1과 비교되는 거야. 어떻게 나누어서 1과 비교해? 나누어. 나 이렇게 나눌게 그러면.
나누었어. 그럼 요거는 2의 세제곱에 전체 10제곱일 거고, 요거는 3의 제곱에 전체 10제곱이지. 그럼 요거는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분의 9의 전체 10제곱이지. 이거 1보다 크네. 1보다 큰 수를 10번 제곱하면 1보다 커지겠지? 맞아? 그럼 이 값은 1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양변 2의 30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누어서 1보다 크면 이렇게 양변에 어차피 양수야. 나눠서 1과 비교하는 것까지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실수의 대수 비교 첫 번째, 그냥 뺄 수 있는 경우 빼. 나중에 선생님이 요거 그리고 이따가 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뭐 우리 예전에 케일리 해밍턴 정리처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어. 그것처럼 증명을 이따가 뭘로 할 거냐면 웬만한 거 다 빼서 할 거고, 웬만한 거 뺄 수 없으면 제곱해서 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A 플러스 B 요거랑 뭐 이런 거 증명할 때 뺄 수 없지. 이럴 때 제곱해서 뺄 거라고. 알겠지? 그런 내용들 이따가 계속 쭉 할 거야. 시간이 부족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몇 개만 얘기해 볼게. 여기다 그냥 아래다 쓸게. 절대부등식.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알려줄게.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같은 거. 이거 뭐야? A제곱 풀마 2AB 플러스 B제곱. 요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지. A랑 B가 실수면. 아니? A랑 B 실수. C까지 실수라고 해볼게. 그럼 요거 우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지? 맞아? 그런 내용들. 아니면 오늘 쌤이 시작 테스트 낸 거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증명 어떻게 해? 2분의 1. 이거 곱셈 공식이니까 요거랑 같은 식을 한번 써보면 요 식은 2분의 1로 묶어서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근데 알다시피 A, B, C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실수의 제곱이지? 그럼 항상 0보다 크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나 같고 이것도 0보다 같으니까 이 전체 값은 0보다 크나 같겠지. 그래서 증명. 맞아? 이런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알겠니? 어떤 실수의 제곱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절대부등식.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럼 요거에 대한 내용을 문제 한번 풀어보자면 자, 산술기하 평균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136페이지 펴봐. 차를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뺀다라고 했어. 빼서 증명하는 방법이다. 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봐봐. 필수 문제 1번에 1번. 보이니? 네. 보이지? 맞아?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뺐더니 요식인 거잖아. 증명 요걸로 끝낸 거야. 알겠지? 이런 방법. 2번 한번 해볼게. 필수 문제 1번에 2번.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요거를 증명해달래.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먼저 빼야 돼. 알겠지? 빼야 돼. 빼볼게. 알겠지? 여기에서 이거 뺄게.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에다가 이걸 빼볼게.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와. 됐니?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거든? 이 공식은 요거랑 비스무리해. 알겠어? 이 공식 외운 사람, 기억나는 사람 흔들어. 다 알고 있지? 증명하는 방법은 쉬워. 뭐 여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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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해서 전체를 2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로 묶어서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맞아? 그러면 여기는 이 a제곱 b제곱 2ab를 묶으면 뭐가 돼?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지 아니? 그 다음 여기는 이 b제곱 c제곱 2bc까지 하면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아니? 마지막으로 c제곱 a제곱 2ca까지 하면 c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어이! 나서서 들어 처음 듣는 거 왜? 빨리 가 와 미치기. 됐니? 그럼 봐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것도 실수 제곱이가 0보다 크나 같지 이것도 0보다 크나 같지 이것도 0보다 크나 같지 이것도 0보다 크나 같지 맞니? 이해됐니? 그럼 여기는 요각 자체 요거 뺐을 때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증명 끝난 거야 넘기면 알겠지? 이해됐어? 빼서 정리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그럼 유제 1-1번 봐봐 좌변에서 우변 빼서 0보다 크나 같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1-2번도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래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있는 게 더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거 더 큰 거야 알겠지? 그게 0이 나온다? 그럼 그 두 수는 같다라는 거야 알겠니? 네.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제곱의 차를 이용한 부등식명 내가 방금 두 번째 한 거 제곱해서 뺀다의 내용이야 알겠니? 앞에 한번 보자 왜? 자 영상 올려줄게 다시 자 2번 2번 봐봐 1번 봤더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두 실수 A, B래 지금 A랑 B는 실수야 요게 지금 이렇게 됨을 증명해달래 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뺄 수 있니? 반서가 뺄 수 있어?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제곱. 그게 제곱해서 빼면 돼자 이거 제곱해볼게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맞아? 요거 2까지 곱하면 뭐가 돼? 2배의 절대값 A, B 이렇게 되지? 이때 절대값 안 사라지잖아 맞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지지만 요거랑 요거 2 곱하면 절대값 안 사라지잖아 이해됐니? 제곱했어 그 다음 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 플러스. 정- 아. 빼는 거잖아 왜요? 그러면 요거 사라져서 이 절대값 A, B가 되지 이렇게 맞아? 너네 알고 있지?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하나 같지? 증명 끝 아쉽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왜? 항상 절대값 붙은 그 값은 항상 0보다 하나 같잖아 증명 끝나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났으니까 이게 증명 끝나는 거라고 빼서 증명 끝나는 거야 이해했지? 제곱해서 빼는 경우 이렇게 나면 쓰면 되는 이해됐어?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쓸 거면 이 0은 언제 되는지 써주면 좋아 이 0 언제 될까? A도 0이고 B도 0일 때지 맞아? 그럼 어떻게 쓰냐면 단 A가 0이고 AND 그리고 B도 0이어야 드모가 성립합니다 드모 성립 조건을 항상 써줘 이게 만약에 서술에서 쓰는 거면 안 쓰면 틀려. 드모 성립을 언제 하는지 써줘야 돼 알겠니? 이런 내용 나누설과 비교는 하지 않을게 넘어가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말했던 산술기하 평균을 할 거야 뒤에 보자마자 산술기하 평균 나오지 자 그리고 아까 내가 했던 필수 문제 2번에 2번 봐봐 제곱에서 빼면 돼 제곱에서 빼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해줄게 조금 복잡해 보니까 여기까지 해줄게 자 제곱해서 빼야 돼 아까 제곱해서 뺄 수 있었던 건 뭐야? 요것도 0보다 크나 같고 요것도 0보다 크나 같고 요것도 0보다 크나 같지
그래서 아까 할 수 있었던 거야. 요것도 요거 0보다 크나 같지? 네. 요거는 주어진 거 봤더니 A가 더 크니까 이것도 0보다 크나 같아. 그러면 제곱해서 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A-B.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에 요거 A, 요거 플러스 B. 요거 두개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 B 이렇게 되겠지. 아니? 이렇게. 정리하면 A 사라지고 마이너스 2B 되니? 마이너스 2B 플러스 2 루트 A, B 이렇게 돼. 맞아? 근데 여기서 묶기 전에 공통인수를 묶어주면 딱 좋은데 앞에 있는 거 요거는 2 루트 A, B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맞아? 쉽게 말하면 어떤 거야? 루트 이게 B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루트 B 곱하기 루트 B. 아니? 그럼 공통인수가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2랑 루트 B, 2랑 루트 B. 맞아? 그럼 묶어볼게. 2 곱하기 루트 B로 묶었어. 남은 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지? 아니? 됐어?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B는 0보다 크대. 루트 B도 0보다 크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0보다 크지. 이거 가지고. 아니? 이거 두 개 0보다 커. 0보다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 아까 말했지만 등호가 있을 경우엔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을 써줘야 돼. 알겠니? 할만하지?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할 건데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걸 할 거야. 자 오늘 산술기압 평균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처음에 뭐 배웠어? 간접 증명하는 방법 배웠지? 뭐 배웠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생김을 보이는 비유법 배웠고 그 비유법 안에 대우법. 대우법은 쉬웠어. 뭐? 어떤 명제, 두 조건, 가정이면 결론이다에 그 명제를 증명해. 참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대우법이라고 했어. 알아? 대우법 배웠고 그 다음 뭐 배웠어? 절대 못. 그 절대부동식에 대한 거 배웠어. 증명 어떻게 한다? 빼거나. 실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빼서 하고 뺄 수 없는 경우는 둘 다 0보다 크나 같은 조건일 때 제곱해서 빼고 그 다음 뭐 1로 나누어서 증명하는 방법. 뭐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방법. 맞아?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할 건데 외울 게 좀 필요해. 알겠지? 뭐가 있냐면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걸 할 거야. 쉽게 말해서 산술은 덧셈의 평균이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말하는 거야. 산술 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은 덧셈의 평균이야. 기하의 평균은 뭘까? 곱셈의 평균이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A를 평균 내는 거 우리 2로 나눴지. 네. 또 A 더하기 B를 더하면 2로 나눠서 이렇게 나눴지. 네.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이게 3으로 나왔지. 이런 걸 덧셈의 평균이라고 하잖아. 맞니? 그러면 산술 평균은 A랑 B를 더한 덧셈의 평균을 의미해. 알겠지? 맞잖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하 평균은 곱셈의 평균이야. A랑 B를 곱해 이거의 평균을 낼 거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이렇게. A랑 A를 곱해 이거 평균은 루트 씌워서 구하는 거라고. 곱셈의 평균은 루트를 씌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곱셈의 평균은 어떻게 나와? 루트 A, B 이렇게 나와.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아. 알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써줘야 돼.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가 되냐면 A랑 B랑 그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성립. 알겠지? 알겠니? 왜? 맞잖아. A에다가 B에다가 A 대입해봐. 좌변 A. 여기다 A 대입해봐. A 제곱 루트 씌운 거니까 A. 근데 봐봐. 선생님 이 AB 양수일 때만 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여기 있는 요 값과 요 값
요 값과 요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예를 들면 a 플러스 2b가 루트 2ab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등호 성립권은 앞에 있는 값과 이는 여기 2로 나눠야 돼.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이해됐니? 이때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양수일 때만 그게 가능해. 그래서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 어떤 조건? 양수 조건일 때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어. 알겠니? 자, 그럼 문제 볼게. 이거 선생님이 증명해 줄 거야. 뭘로 할 거냐면 제곱해서 뺄 거야. 그냥 빼도 돼. 제곱해서 뺄 거야. 알겠지? 자, 빼볼게.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빼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빼. 제곱하면 ab인데 4분의 4ab라고 말할 수 있지? 아니? 전개하면 4분의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지? 아니? 완전 제곱이네?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나오네? 맞지? 근데 봐봐. 너네 허수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니? 아니요. 없지. 양수권은 결국 실수란 소리야. 맞잖아. 양수권이 주어지면 실수란 소리야. 실수해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커나 같지? 증명 끝나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야. 그리고 응용해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럼 a랑 b랑 c를 제곱근을 씌워야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제곱근 어떤 수 x를 세제곱했더니 a가 나옵니다. a의 원래 우리가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나온 걸 a의 제곱근이라고 배웠잖아. 맞아? 어떤 수 x를 세제곱했을 때 a가 나온 걸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할 거고 어떤 수 x를 네제곱했더니 a가 나온 걸 a의 네제곱근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떤 수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나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겠지. 맞니? 그러면 요걸 토대로 요거 세제곱근은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에 3을 써.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n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서 이게 몇 개? n개라고 한다면 요거는 뭘 만족하겠어? 요걸 만족한다. a 곱하기 b 곱하기 1이 어디까지? 알겠니?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아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개수에 상관없어. 알겠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요거를 만족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알겠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증명 끝났고 이제부터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는 이 산술 기하 평균 요 공식을 계속 이용할 거야. 팁을 주자면 요거 외운 다음에 뭘 이걸로 제일 많이 풀 거야. a 더하기 b는 2루트 a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양변에 2 곱해서 요거를 정말 많이 쓸 거야. 알겠지? 외워버려 그냥. 선생님이 산술 평균이 뭐고 기하 평균이 뭔지를 지금 설명해줬고 등호 성립조건 말해줬고 양수일 때만 가능하고 증명까지 해줬어. 이제부터 문제만 풀면 돼. 내가 다 증명해줬으니까. 알겠니? 문제 한번 풀어볼게. 138페이지. 자, 필수 문제 3번 봤더니 양의 실수, 양의 실수 A, B.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주어진 거네. 이해됐니? 0일 때는 안 돼.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A 플러스 3분의 B가 1일 때 이 A, B의 최대값 구해달라. 최대값이 뭡니까? 내가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2분의 A도 양수고 3분의 B도 양수지. A, B가 양수니까 플러스 3분의 B는 2루트하고 요것도 곱하는 거야. 6분의 AB 이렇게. 됐니? 이해됐지? 응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값이 뭐였어? 1이었지. 요 값은 2분의 루트 6분의 AB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또 이걸 루트 AB에 관해서 정리하고 싶으면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 다시 풀면은 루트 6이 1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맞아? 그럼 루트 A만 남기고 싶으면 양변에 몇을 곱해?
2분의 루트 6. 여기도 2분의 루트 6을 곱해서 정리하면 루트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2분의 루트 6보다 작거나 같아. 최대값 2분의 루트 6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니? 됐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 등호 성립 조건. 등호일 때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어떤 산술기하 평균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항상 등호 성립할 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아 여기는 유값과 여기는 유값이 같을 때 이건 최대값이 나와. 알겠니? 그래서 2분의 A랑 3분의 B가 같을 때 최대값 갖는 거야.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 B의 최대값 요거 양변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A, B는 4분의 6 결국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 알겠니? 그래서 답은 뭐가 돼? 최대값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자, 요거 산술기하 평균 가지고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냥 외워서 이제부터 문제 풀면 돼. 머릿속에 넣어. 등호성립 조건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앞에 있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등호성립 조건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양수 조건이 주어져.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됐니? 자, 그럼 넘어가서. 자, 그러면 3번에 2번은 비스무리한 문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필수제 4번만. 별로 어렵지 않다, 산술기하 평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은데 계속 풀다 보면 풀만할 거야. 4번에 1번 봤더니 A 플러스 B, A분의 1 B 플러스 B분의 1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때도 A랑 B는 양의 실수래. 됐어? 봐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감이 안 나와. 응? 일단 다 위로. 이거 곱해져 있는데 뭐 어떻게 돼? 일단 제곱을 해요. 뭐 어떻게 제곱을 일단 해? 전개를 해요. 그치, 전개를 해야지 친구야. 요거 곱하면 AB 요거 곱하면 플러스 B분의 A 요거 곱하면 플러스 A분의 B 요거 곱하면 플러스 AB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AB 플러스 AB분의 1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따로 하면 요거는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2 루트 1보다 2보다 크거나 같지? 왜 0이냐? 어떻게 여기에 야 이거 산술기하 쓰면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둘이 곱해서 앞에 2 붙이라니까요. 싫어하냐? 됐어? 여기 역수관계니까 두 개 곱해서 하면 그냥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네. 그럼 이것도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역수관계니까. 네. 역수관계는 그 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 무조건. 근데 선생님 요거랑 요거를 따로인데 따로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을까? 손 들어. 이거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이건 따로 못 구한다. 손 들어. 같이 할 수 있다. 자, 같이 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야 돼. 앞에 있는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 뒤에 있는 거 산술기하 평균 쓰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야 돼. 알겠니? 됐어? 등호 성립 조건이 무조건 같아야 돼. 할 수 있겠어? 그럼 봐봐. 요거 등호 성립 조건 두 개 곱해. 두 개랑 같아야겠지 이렇게. AB랑 AB분의 1이 같아야 돼.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AB의 전체 제곱한 게 1 나와야겠지 이렇게. 네? 자, 요것도 이해됐어? 그럼 제곱해서 1 나오려면 양수고 양수니까 AB는 뭐라는 소리야?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거의 등호성 조건은 AB는 1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뒤에 있는 등호성을 좀 봐봐. 요거랑 이거랑 같아야겠지. B분의 A랑 A분의 B가 같아야 돼. 이렇게 하면 A제곱은 B제곱 아니? 됐어? 제곱해서 같아야 돼.
제곱과 제곱 같아야 돼. 이 조건은 뭐야?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지. 아니? 등호소용 조건이 뭐가 돼? 요게 각자 이렇게 되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뭔 소리지? 여기 있는 이 등호소용 조건은 A, B는 1이잖아. 여기 있는 등호소용 조건은 A랑 B랑 같아야 된다고. 이 두 개가 같으려면 A랑 B랑 1이면 된다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네. 됐어? 등호소용 조건이 같으면 따로따로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요것도 2보다 크거나 같고 뒤에 있는 식도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2 더하기 2 하면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 두 번째 건 이거보다 더 쉬워. 2번 봐봐. 재유야, 노력도 안 하면서 보면 나 어렵다 그러니? 어? 포기할 거야? 그럼 네 자세가 맞아? 그냥 얘기해볼게. 아 어려워 이런 짜증내는 자세가 맞아 재유야? 너 지금 숙제 해왔어 오늘? 집중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너 언젠가 한번 걸려라 너. 자 요것도 뭐 해줘야겠어 형거나? 전개해야겠지? 1 B분의 A A분의 B. 이거 더 쉽네. 이 식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에다가 2를 더한 건데 여기는 요 식은 아까 얘기했지?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은 A랑 B랑 같은 등호성의 조건일 때 맞아? 그럼 뭐가 되고? 항상 2보다 커나 같겠지? 역수관계니까 이 값은 4보다 커나 같은 거야. 이해됐니? 됐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거 있지? 여기 봐봐. 요거 이 문제에서 응용해서 이건 지우기 쉬우니까 아까는 전개에서 따로따로 했었잖아. 전개에서 따로따로 했어. 그러면 선생님 그럼 곱하기 전에 따로따로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만약 2보다 크나 같지? 역수관계니까 이것도 항상 2보다 크나 같지? 역수관계니까 요것도 가능해. 어떨 때 가능할까? 어떨 때 가능할까? 등호성 조건이 같을 때 가능한 거야. 알겠니? 요것도 똑같이 하면 A랑 등호성 조건 볼게. 이거 뭐야? A제곱이 1이니까 A 값이 1일 때지. 또 B 플러스 B랑 B분의 1 같아야 돼. 그럼 B제곱도 1이어야 되니까 B 값이 1이겠지. 아니? 그럼 등호성의 조건이 1, 1. 등호성의 조건이 뭐가 돼? A랑 B랑 다 1이면 따로따로 해서 이거 4보다 크나 같습니다. 만족한다는 소리야. 이해됐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 유제 4-2번 봐봐. 세 양의 실수. 다음 식의 최소값. 똑같습니다. 알겠지? 등호 성립 조건이 각각 따로따로 다 같으면 성립하는 거야. 4-1번 할게. 4-1번. 아씨. 시간이 좀 오버됐을 때나 미안해 내가. 코시슈마르시 고등식만 딱 할게. 4-1번. 자, 유제 4-1번 봤더니 세 양의 실수 A,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요 값이 지금 8A, B, C보다 항상 커다 났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따로 맞아?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아. 그때 뭘 만족해?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보다 항상 커다 같겠지. 아니 또 여기는 요 식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B랑 C랑 같을 때 B 플러스 C는 2루트 BC보다 항상 커나 같겠지? 산술기하평은 쓴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요식 봐봐. 등호 성립 조건은 C랑 A랑 같을 때야. 그러면 C 플러스 A는 2루트 CA보다 항상 커나 같겠지? 맞니?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다 같은 조건은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이 다 같은 거. A랑 B랑 C랑 다 같으면 되겠지. 요것만 만족하면 요거 다 만족하잖아. 세 개 다 만족하는 건 A랑 B랑 C랑 다 같은 조건이야. 그럼 그때 뭘 만족하겠어?
이거 세 개 다 붙고 만족하게 작다도 얘기했어. 등호 성립 조건이 다 같다면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해서 곱하기 하면 된다고. 이거 세 개 다 곱해봐. 뭐 나와? 세 개 다 곱하면 요거 다 곱하면 뭐가 돼? 8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지. 이거 뭐야? 8 abc잖아. abc는 양수니까 만족하지. 됐니? 증명 끝난 거라. 알겠지? 됐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렇게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는 무슨 조건이 있었니 얘들아? 쟤 아까 무슨 조건 때 한술기가 쓸 수 있었어? 무슨 조건일 때 산술기가 쓸 수 있었어? 둘다 양수일 때 양수 조건일 때 산술기가 썼었어. 이번엔 뭘 할 거냐면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할 건데 이때는 양수일 필요 없어. 어떤 조건만 있으면 되냐면 실수 조건일 때 쓸 수 있어. 실수 조건일 때. 알겠지? 그럼 문제에서 뻔해. 실수 조건 주어지면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 쓰면 되고 양수권 주어지면 산술기가 쓰면 되는 거야. 쉽지? 증명 결론부터 얘기할게. 형구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요거를 만족해. 알겠지?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 굉장히 쉬워. 어떻게 증명할까? 전개한다. 빼면 되지, 그치? 빼면 돼. 요거 정리해볼게. ax제곱, i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여기다 빼. 요거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맞아? 플러스 2abxy 이렇게 되겠지. 맞니?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요거 사라지고 by제곱 요거 사라져. 아니 남는 거 뭐야? a제곱 y제곱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자 이거 뭐니?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거 뭐야? ay 더하기 bx의 전체 제곱이야. 어떤 실수의 제곱. 실수 조건이었잖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더 낮으니까 증명 끝난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이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가 될까? 생각해봐. 등호 성립 조건이 되려면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돼? 이거 마이너스다.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네. 0이 돼야 등호가 성립하잖아. 이해되니?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결국 뭐가 되냐면 ay는 bx랑 같아야 돼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가 되냐면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단 등호가 성립합니다. 알겠니?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배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알겠지? 오늘 배운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1시간 뺀 건데 산술기하 평균도 내가 방금 증명까지 해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줬어. 양수 조건일 때 맞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그 값들은 등호가 성립할 때 항상 나온다 했어. 이때도 똑같겠지? 이때도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해. 그럼 그때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 최소값 나옵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돼. 자, 이거는 문제를 풀기에 조금 적용하기 어렵거든? 몇 문제 풀어줘 볼게. 이거 좀 까다로워. 자, 마지막이야. 그러면 지울게. 이때 실수 조건이다. 실수 조건일 때 요거 풀면 되는 거야. 이건 적용하기 좀 힘들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풀어봐야 돼. 넘어가서 140페이지 필수문제 5번만. 자, 두 실수 x, y. 실수 조건 주어졌다. 1번 봤더니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50이래. 그때 x 플러스 2y의 최대값 구해달래. 봐봐. 적용하기 좀 어렵지? 맞아? 써볼게.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2y의 전체 제곱이지. 아니? 그럼 여기에 뭐를 곱하면 될까? 제가 아까
x제곱 y제곱이었잖아. a제곱 b제곱인데 어차피 x가 있고 2y가 있어. 앞에 1 곱해져 있고 1 곱해져 있는 거지. x랑 2y 제곱이 여기 있잖아. 이해됐지? 1제곱과 1제곱. 그치.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요거랑 곱하면 x. 이거랑 곱하면 2y의 전체 제곱 나오니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50. 이거 뭐야? 2지.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 100보다 작거나 같아. 2차 공식이지. 맞니? 그러면 x 플러스 2y 이거 그냥 k로 치환해가지고 해도 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풀란 소리야. 생각보다 정확히 좀 까다롭지? 맞니? 그래서 최대값 10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2번. 외워서 하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 2번 봤더니 이거는 적용하기 좀 까다롭다 얘들아. 요거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똑같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걸 봐봐. 이건 2분의 1 곱하기 x지. 앞에 있는 건 4분의 1 곱하기 y지. 아니? 이거의 전체 제곱.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은 만족하겠니? 2분의 1의 제곱. 제곱 더하기 4분의 4분의 1의 제곱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 풀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럼 요 값은 모르니까 내가 줄게. 이 값은 몇이니?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16분의 4 더하기 16분의 5니? 16분의 5. 요 값은 주어졌어. 5, 25. 양변에 5분의 16을 곱하면 이거 사라질 거고. 이거 80. 80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니? 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숙제가 유형책이 많이 없어 이거.